처음 이제 3개월 만에도 PSA라는 전립선암 항원 수치가 정상 수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견과류와 오일류를 추천해 주세요. 암 환자에게는 일단 염증 수치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잘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하면 예전에는 등푸른 생선을 많이 떠올렸어요. 고등어 같은 거, 또 연어 같은 걸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중금속 오염, 바다 오염 때문에 생선류보다 식물성 오메가3를 많이 드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오메가3는 이제 아마씨유입니다. 이 아마씨유는요, 많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염증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의 기름이 가장 좋고요. 그것과 이제 같은 결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생 들기름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오메가3, 6, 9이 골고루 있는 견과류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필수 지방과 함께 단백질이 또 많이 있거든요.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섭취를 잘 할 수 있는 자연의 좋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과 그리고 견과류 섭취를 같이 하실 때 이 세포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중 지질막이 잘 튼튼하게 세포막이 복구가 되면서 온몸의 이 세포 기능들이 잘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과 암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바라본 이제 암은 더욱 명확하게 가족력과 유전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후성 유전학 자체가 2014년에 발표된 새로운 신유전학이거든요. 이 후성 유전학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유전자가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유전자보다 유전자가 변화하는 그 환경이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유전자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까지는 그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가 잘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식습관, 운동, 수면 습관, 스트레스, 환경 오염, 공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유전자 자체보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코끼리, 상아 예를 많이 드는데요. 코끼리들이 밀렵꾼들에 의해서 상아가 계속 빼앗기다 보니까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죠. 사냥꾼에 의해서 상아만 있으면 사냥꾼에 의해서 잡힌다 하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다음 코끼리들에게도 그 공포심, 불안감이 학습이 되면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는 상아가 있어야 하는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상아가 사라진 코끼리가 나왔다는 거죠. 또 이제 밀렵꾼들이 이제 더 이상 밀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전한 이제 시대가 딱 오니까 코끼리들이 다시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다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예로 드는 사례인데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지 유전자가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1월에 번역서로 냈던 블루존에서도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결과 통계가 없습니다. 장수 유전자가 있어서 장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1 당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병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암이라는 것은 암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사실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암은 유전자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암세포를 보니 유전자가 바뀌어져 있었다.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암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유전질환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문제다. 대사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치유 사례가 있나요? 3기 전립선암을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제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가족들은 굉장히 이제 수술을 권하고 치료받아서 살자 하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70대 초반이시고 이 나이에 원래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나이에 고통스러운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극복하고 싶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집안에 의사가 또 많이 있는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오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고 제가 늘 강조하는 과일 식사, 채식 위주의 식사, 고기, 생선, 우유를 전혀 드시지 않고 운동도 많이 하시도록 권했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 부분에서는 과거에 힘들었던,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으로 인해 많은 이제 빚이 생기게 됐고 많은 고통이 있으셨는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사실 몸이 쉽게 면역력이 올라가거나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감사합니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이 웃고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면역력이 부교감 신경이 확 항진이 되면서 면역 세포들이 일을 잘하게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지키셨어요. 처음 이제 3개월 만에도 PSA라는 전립선암 항원 수치가 정상 수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가까이 계속 관리를 하셨는데 운동은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식단도 너무나 잘 지키셨습니다. 과일은 당연히 500g 이상 드셨고 고기, 생선, 계란은 하나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전반적으로 체중이 10kg가 감량이 됐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당연히 빠지지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일하고 채식만 하셨기 때문에 근육이 같이 빠지지 않았을까. 또 70대신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립선암 항원 수치는 이제 정상 수치가 되셔서 병원에서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체성분을 보니까 10kg 감량 중에 무려 10%는 다 체지방 감량이었습니다. 근육량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체지방만 10% 감량이 됐고 남들이 보기에 얼굴이 막 빛이 난다라는 도대체 뭘 먹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이 그렇게 과일 식사를 많이 했는데도 전혀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공복혈당, 90 안정혈당을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 식사법에 신뢰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